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삼성교통 파업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여전히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지 짚어봤습니다. 1979년 10월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두 번째 증언집이 발간됐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증언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늦게 달려도 위험합니다.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119가 오기 전 주민 9명을 대피시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 삼성교통의 파업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여전히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타당한지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삼성교통에서 적자를 이유로 파업하고 있다.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같은 근무 시간 기준으로 삼성교통 노동자는 월 321만 원, 진주시민버스는 309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또 진주시는 다른 업체들은 최저시급을 지키면서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주시가 근거로 삼는 용역 보고서에서 업체 모두 최저시급 7,530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용역 업체는 재수당에 포함시켜야 할 야간 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통상임금이 부풀려지다 보니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부와 노무사 모두 이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장 근로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조금 오류가. 통상임금 부풀리기 주장이 일자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최저시급을 못 맞추는 건 재수당 자체가 많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 탓이라고 말을 돌립니다. 47%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업체들이 20% 내외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진주시민버스의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재수당 비율은 41%로 기형적인 임금 구조라는 삼성교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급도 6,450원으로 최저시급에 턱없이 못 미쳐 진주시의 주장과 차이를 보입니다. 진주시가 이야기하듯이 47%가 맞다면 다른 회사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부족한 게 바로 드러나거든요. 이처럼 진주시는 잘못된 산정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다른 주장으로 문제의 원인을 또다시 삼성교통에 돌리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삼성교통의 적자 경영을 문제 삼지만 이는 삼성교통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맞춘 게 원인입니다. 최저시급은 연간 10% 이상 올랐는데 현행 표준 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3% 인상하면 큰 격차로 제2, 제3의 삼성교통 사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인상으로서는 저희들은 2019년도 최저시급을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듭되는 진주시의 주장과 이에 따른 반박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대답은 표준운송원가의 공정한 재산정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삼성교통 파업 해결과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주 특위 구성 초안을 마련한 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20일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해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는 특위가 구성되면 파업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 민주항쟁의 두 번째 증언집이 발간됐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증언자들을 장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업군인 아버지를 따라 마산에 온 김경훈 씨는 부림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다 3.15 의거탑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이끌려 행진 대열의 맨 앞에 섭니다. 군인의 진압봉에 머리와 어깨를 심하게 맞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왼쪽 팔을 쓸 수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 당시에 부마 항쟁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저 자신에 대한 자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1979년 창원공단에서 일하던 이장로 씨는 퇴근길에 시위대로 오해받아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와 헌병대를 오가며 억지 조사를 받은 끝에 민간인 주동자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민간인 주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웠었죠. 부마 민주항쟁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허성무 창원시장도 정언에 동참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보인 군인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대금을 착금한 총을 시민들 쪽을 겨누면서 이렇게 시가지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군용 터럭들이 이렇게 다녔죠. 이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섬뜩하죠. 두 번째 정은집은 41명의 정은자들이 마산에서 벌어진 부마 항쟁의 참상을 오롯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그때 동참했노라고 힘들었노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이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은집은 정은자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는지와 항쟁 참여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이 두 번째 정은집은 진상규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5에서 10mm, 경남 내륙 지역은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10도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침에는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0도, 창원 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밀양 15도, 창원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2도 등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 16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두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20-30km의 속도로 거북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70대 할머니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 차량을 들이받은 뒷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어젯밤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경남 진주시 구간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72살 할머니가 모는 트럭 한 대가 2차로를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트럭을 피해 가까스로 비껴 지나갑니다. 잠시 후 화물차가 달려와 할머니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할머니의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할머니 트럭을 들이받은 화물차를 승용차 한 대가 다시 추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km. 하지만 할머니는 20-30km의 속도로 주행했고 사고 직전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천천히 달리거나 멈추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장 수습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고 후에 충돌 느낌은 느꼈는데 뒤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자기는 가던 길 그냥 쭉 갔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119가 오기 전 주민 9명을 대피시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신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2세대가 사는 경남 김해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민들은 LNG 폭발로 꼼짝없이 불길 속에 갇힌 상황. 119 소방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이웃 주민 신봉철 씨입니다. 20년 넘는 방범 활동으로 동네 지리에 익숙했던 신 씨는 폭발음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기본 아닌가요? 예. 몸이 먼저 가야지 뭐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아도 되겠습니까? 일단 몸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죠. 또 다른 이웃 박명재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과 딸을 소방대원으로 둔 박 씨는 40년 넘게 전기일을 하며 높은 곳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곧바로 사다리를 가져다 구조를 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사람 위에 둘이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 먼저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올라갔죠. 신 씨와 박 씨는 빠른 대응으로 119 도착 전 9명의 시민을 구조해 큰 인명 피해를 막았습니다. 남다른 용기와 희생 정신을 보여준 신 씨와 박 씨는 소방서로부터 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 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영업을 하면서 예약을 계속 받고 있는 데다 창원시를 상대로 승인을 허가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해 배짱 영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홀과 주차장 등 모두 4개 시설을 사용하다 고발됐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굳이 그 그레이드를 맞추려고 한 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지난 주말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식홀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3층 식당은 하객들로 북적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고발된 지 한 달 만에 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데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예약자 가족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고객 초대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2차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을 이행이 안 될 때는 올해 한번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의 가장 큰 이유는 예약자들이 다른 예식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지난 주말 창원 지역 5개 예식장의 예약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발을 당하면서도 예식장 예약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 문제없이 우리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 다 하거든요. 이번에도 예식했지 않냐, 뭐가 문제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 예약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주는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법원의 사용 승인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제8기 고성군 공룡나라 SNS 기자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고성군청에서 열립니다. 코레일 관광사업 관계자들의 팸투어 행사가 오늘 사천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밀양 국궁장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밀양시 활성동 국궁장에서 열립니다. 2019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결승전이 오늘 오후 3시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구속 수감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석방 탄원 서명 운동에 경남도민 15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 이후인 지난 2일부터 석방 탄원 운동을 펼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0여일 만에 1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명지는 김 지사 변호인단을 통해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과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창원 성산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권민호 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선 후보자 면접 심사를 통해서 창원 성산 선거구에 단독 공모한 권민호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영고성 선거구는 공모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당 공천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각각 13.5%와 7.95% 인상함에 따라 경남의 주요 노선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고속버스 우등 신고 요금은 창원 서울 구간은 39,900원에서 33,400원으로 진주 서울 구간은 31,300원으로 오릅니다. 시외 직행의 경우 창원 부산 구간은 3,700원에서 4,300원으로 진주 마산 구간은 5,300원으로 거제 부산 구간은 8,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을 맞아 지리산의 모든 대피소와 탐방로의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경남 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소의 전기,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탐방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1절을 맞아 하동군 악양면 최천판댁에서 100년 전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마당극단 큰들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마당극으로 재구성한 작품 최천판댁 경산안내를 통해 관람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